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개념 스토리 11번째 키워드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인지적 왜곡은 한 3개의 시리즈로 좀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이제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갈등, 마찰, 오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인간의 문제는 좀 세 종류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난다, 슬프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벽에 머리를 갖다 자꾸 박는 행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이거는 자학의 행위제, 이런 걸 문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고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생각에 좀 초점을 한번 두고자 합니다. 뭐 생각이 문제야? 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 사고 혹은 신념, 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비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비논리적으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비이성적으로도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생각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적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정확하고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줄 모르네.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지. 근데 역으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못하느냐?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습관이거든. 그래서 생각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지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살펴보면, 나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좀 경험이 많았고, 혹은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나쁜 기억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인지적으로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논리적인 오류를 인지적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론백은 인간이 직면하는 인지적인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좀 10가지 정도 이상을 나열했는데, 크게 3가지를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우리 흔히 사랑 아니면 미움이래. 성공 아니면 실패, 내 편 아니면 적군, 천사이면 아니면 악마. 이처럼 흑백적으로 이쪽과 저쪽으로만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고양식, 이거 왜곡된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단에 존재하지 않고 가운데 중간 노선에 95%가 있어. 그리고 양극단에 2.5%, 2.5%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만 인정하고 나머지 97.5%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 악, 이렇게 우리 편 아니면 너네 편, 이처럼 판단하는 사고도 굉장히 오류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과잉 일반화, 또 왜곡된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과잉 일반화는 좀 성급
명확하게 일반화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두 측면만 보고 마치 내가 모든 측면을 다 본 것처럼 단정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능을 실패했어. 하게 되면 그 수능 실패 딱 그 사건이거든. 근데 우리의 사고에서는 수능을 실패했으니까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너무 크게 확산하는 거지. 생각해봐. 수능은 나의 80년 짧게 길게 100년 산다라고 할 때 24시간도 아니고 단순하게 8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건데, 그 8시간을 내 인생 전체를 다 몰빵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 실패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잉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잉 일반화가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연애하면서 내가 분명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짜증을 냈을 거야.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짜증을 냈을 텐데, 나의 머릿속에서는 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매번 늘 짜증만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왜 매번 짜증을 내? 왜 너는 늘 나를 믿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과잉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인화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라고 사고하는 양식인데, 나하고 무관한 사건을 마치 나와 다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웃으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 나 때문에 웃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착하지 못해서, 혹은 부모가 이혼했으면 내가 나쁜 아이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개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법적 사고도 과잉 일반화도 개인화도 분명히 인지적인 왜곡된 사고이니까 이런 사고에서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스토리는 지속되겠습니다.